자, 오늘 저 이분 나온다고 해가지고 월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분은 자주 뵈면 좋죠. 이분은 어제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맞아요. 얘기 덜 들었잖아요. 네. 이혁진 차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네. 차장입니다. 어제 너무 시간이 없었죠. 맞아요. 네, 그렇네요. 오늘도 뭐 시간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하고 2부에서는 네. 또 글로벌 채권 이야기를 좀 준비를 예. 하고 있어가지고 아. 1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여러 기사들 중에 이 기사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어떤 기사요? 왜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약간 그 극한 직업의 이동휘 씨가 그런 그 얘기 했어요? 치킨집이 너무 아, 이렇게 잘 장사가 돼서? 잘 되니까 중동발 이슈도 있고 AI 버블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주가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던지시는데 사실상 어제도 얘기했지만 과열 지표들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이 딱 닫혔을 때 사실 제가 그날 기억을 합니다. 5천 원 찍고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을 하는데 근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까지 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최대 피해국은 이 동아시아 3국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산업이 주도하는 지금의 경제 구조가 아니라 네. 지금은 IT, 그다음에 최첨단 AI 이게 유발하는 캐펙스가 산업의 주된 모델로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제 모델은 15% 정도 반도체로 수출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석유화학 뭐 내지는 원자재를 재가공하는 중간재 수출에 네.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 전통적인 기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난 3월 아니면 뭐 4월까지도 경상수지에 대규모 적자가 나왔었을 거예요. 이거는 불과 2년 전에도 계속 반복됐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러우 전쟁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였었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완전 다르네 한 거예요. 이유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가 넘어가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좋죠. 예. 그 더 문제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전력기기도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전력이랑 반도체는 일단 세트라는 건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어요. 네. 네.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더 가열차게 전력과 AI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없으니까 상황이 새로 그렇죠. 만들어야 나왔던 돼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본 것도 아니고 22년도 러우 전쟁의 하반기에 이 리파워 EU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천연가스가 닫히니까 네. 우리가 에너지 공급망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네. 실제 우리나라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KGX 발표라고 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재정 투자도 더 많이 될 수 있고 네. 또한 우리가 수출 구조에서 반도체 비중이 뭐 앞으로 저는 절반 이상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의 수출 경상수지 흑자를 가로막는 것은 생각해보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모바일이 좀 덜 팔리거나 IT 제품이 덜 팔리거나 네.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뭐랄까요, 좀 투자를 좀 덜하는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고리가 바로 과열 신호는 나왔어요. 네. 예, 보통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일단 나왔죠. 지표 이런 것들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딱 보통 그래요. 저는 하루짜리 빅스, 하루짜리 R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일 이동 평균을 많이 써라. 네. 21일 예, 정도. 이게 뭐 주식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 이런 것들도 이동 평균을 해서 트렌드화 시키면은 과거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자료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결국엔 이거예요. 지금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과열 신호 이거는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인 과열 지표가 70, RSI의 20일 이동 평균선이 찍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1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좀 부진한 내려오고. 상황들이 찍은 다음 부진한 상황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의 장세가 주가가 더 빨리 올라왔는가,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왔는가인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쏠림이 어느 정도 과열 신호가 있는 것이지 이익의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분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에도 예를 들면 지주사 또는 자동차, 그렇죠. 로봇 이런 네. 것들로 또는 뭐 SDS 오토앱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AI 소프트웨어나 라스, 사스 이런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네.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쏠림의 어떤 경계심은 기술적인 과열 신호도 있지만 자,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죠.
어제 하이닉스 10% 이상 올라가는데 그걸 따라잡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어제 사시는 아, 있긴 있죠. 근데 문제는 적금 깨셨대요. 예, 적금 깨셨대요. 이게 그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것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10%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항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좀 꺾이면. 살짝 꺾이려나 할 때 삼성전기가 팍 올라가고 맞아요. 삼성전기가 올라간 다음에 또 얘가 꺾이려고 하거나 할 때 LG전자가 팍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왜 나오는지도 사실 지난해 연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수급인데 ETF의 수급의 유입 강도가 너무나 세요. 그러니까 135조가 되면서 예탁금이 거의 2배가 늘었죠. 네. 근데 이 오는 과정에서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우리 코스닥 ETF 펀드, 액티브 헬스처럼 ETF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IT ETF, 반도체 ETF 이런데 곁다리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LG노텍,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연말에 봤던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양도세가 우려됐을 때 이번에 연말에 똑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있는 ETF를 사면 양도세를 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닉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네. LG전자, 삼성전기 같이 가져가게 같이 되는 사게 되는 돼버리거든요. 효과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확산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린 업종인 뭐 지주나 로봇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은 ETF의 편입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 분산의 한 가지 수급 경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산의 네. 그 다양한 산업 중에서 우리가 뭐 오늘은 전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봤어요. 근데 전력 네. 3% LS 일렉 빠지고 LS 일렉 빠지는 H&D 거. 일렉트릭 네. 뭐 1% 빠지고 이런 거 가지고서 네. 이제 뭐 네, 하락한다고 네. 보기 좀 어렵고 오늘 또 뭐 아침부터 가온전선 막 급등하고 뭐 이러는데 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어제 언급해 주셨던 게 그 확산에 있어서는 네. 피지컬 AI 쪽을 네. 주목을 하라라는 말씀을 예. 주셨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전력주 말씀을 하셔서 먼저 네. 그게 지금 뭐랄까요, 로봇이 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전력기기 업종이 저는 거의 한 4년 동안 이상 계속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점은 최근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이제부터는 해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해졌고 네. 많이 올라가면 더 비싸진다. 아, 그래요. 밸류에이션이. 네, 그래서 사실 전력기기 업종들이 장기적인 모멘텀은 뭐 그 레어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미국에서의 전력기기 수준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이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면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작년부터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밸류에이션이 보통 제가 올해 잘하면 PER 뭐 100배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밸류에이션 안 나온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잘하면은 더 올라가면 그 경지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력기기 업종들은 싼 맛은 없다. 근데 그러면은 싼 맛으로 다른 데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씩 보이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이나 이런 쪽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이게 싸요? 로봇이 코스닥 이게 AI 러셀과 AI 하이퍼스케일러가 좀 다른 것처럼 네. 코스닥 로봇은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해 현대차. 불가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현대글로비스의 시가총액이 뭐 한 20조 정도 내외에서 네.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에서 형성될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최대 100조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100조를 찍는다, 뭐 다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최대 100조를 찍는다고 하면은 글로비스의 지분 보유가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1조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네. 그러면 자기가 원래 원래 본업이 20조인데 11조짜리 어디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가. 문제는 이게 만약에 구주 매출이 된다. 상장하는 과정에서 매각해서 그걸 배당으로 한다. 네. 근데 실제 이 배당의 명분이 꽤 있죠. 정선 회장이 대주주이고 네. 현대차는 아직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만약에 물려받았을 때 상속 재원을 어디서 뺄 건가 네. 하면은 현대차의 배당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구주 매출일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뭐 감성적 관점, 감성, F적으로. 정성적 네. 감점. 네. 제가 만약에 정유성 회장이라면
예, 현대차와 이런 지분 구조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활용할까. 근데 이미 자기 지분은 최대 주주예요. 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의선 회장이 최대 주주이기 그쵸, 때문에 여기서 글로비스를 특별히 괜히 빼는 것은 뭐 자금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는 작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27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 27년. 이유가 네. 뭐냐면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마 3개월 내로 발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기아 자동차나 현대차가 메타 플랜트를 이미 개소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AGV라고 해서 라인 따라다니는 로봇은 이미 다니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 로봇의 1단계 생산 공정에 투입은 되고 있는데 네. 이 공장이 28년도 메타 플랜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3만 대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적자가 지난해 기준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기에 지금 되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금 상황이. 그래서 28년도 전에 재무 이벤트가 나오겠구나. IPO 등. 나온대요 제목. 네. 제 이벤트. 예. 네, 재무 이벤트. 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아마 27년 정도에는 이런 IPO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 로봇테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물건을 그냥 단순히 나르는 로봇이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양산 10,000대 규모 공장을 거의 완공 단계까지 갔고요. 물류 관련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뭐랄까 여기 그래퍼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쵸. 단순하고 이렇게 세밀할 필요 집게처럼 없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양산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표를 했었고 여기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8년도 양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모두가 IPO 등 뭐 로봇의 기업 가치를 하나씩 볼 수 있겠네라고 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실제 그러면 이 로봇이 생산 지역에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이 남잖아요. 근데 첫 번째 피겨 AI 로봇은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11개월 동안 BMW 공장에 돌려봤는데 배터리 교체 없이 8시간 돌아갔고 네. 그 다음이 적재하고 이제 나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만큼의 오차율이 있냐. 그러니까 노라는 곳에 제대로 놨냐. 1cm가 채 되지 않았어요. 오차. 사람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나르고 뭐 이러는 것들은 네.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담 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덤블링을 막 하는 그렇죠. 그게 뭐 네. 이제 요가하는 이런 것들이 기계체조라고 있었어요.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수 있는데 그게 CES에서 나온 모델이랑 다른 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얼굴만 똑같아요. 얼굴만 똑같고 그 CES에서는 그 덤블링 했던 그 옆에 서 있던 애예요. 그게 요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꾼 2세대가 덤블링을 한 것이고 네.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3세대인데 그 3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저 양산형 모델이 서 있어서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죠.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비즈니스를 뭔가 주도해서 할 가능성은 그다지는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밈이죠, 밈. 예, 어느 정도 좀 밈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매수 옵션을 아직까지 한 차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실제 뭐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로보틱스 시대에 대비해서 결국에 지금 반도체에 먼저 선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도 오히려 이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가 옵티머스지 않습니까? 네. AI 6 칩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고 근데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로봇 시대의 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려고 AI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시대까지는 좀 늦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의 방편으로 저는 인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건 좋죠. 네, 저도 뭐 로봇 살려면 레인보우다라고 한 적도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시총이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예, 코스닥 시총 지금 4위. 사실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4위까지 네. 올랐나요? 알테오잔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예. 어. 이게 참
로봇 기업들이 냉정하게 보면은 매출액이 500억 벽이 있어요. 1000억이 아니라 그걸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군요. 매출액이 네. 500억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PSR이 지금 뭐 몇백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네. 지금 시장이 우리 10시만 되면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그러니까요. 큰지 네. 모르겠어요. 예. 양시장 방금 전에 오프닝 때만 해도 18분 전에 여러분 양시장이 오르고 나란히 있습니다. 1%대 했는데. 상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코스피가 0.39% 하락, 코스닥은 0.63% 하락세.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에서는 3조 1000억 넘게 추례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의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보자 뭘 파고 있나 보면은 역시나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하락 전환해가지고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1.4%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대폭 줄이면서 1.3%대로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훈 씨 오늘 저기 증권주는 지금 어때요? 댓글에서 지금 증권주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정도는 아니고 코스피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의 상위 업종에 이제 4% 정도 업종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다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일단 많이 빠지고 있긴 해요. 키움증권이 네. 8%, 키움증- 미래세증권 5%, SK증권 4% 등등. 제가 오늘 기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봤나 아니면 제한적이다라는 기사를 예, 봤나. 예. 그 외국인 근데 거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IKR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증권 하면은 예. 정말 우리 시장이 지금 8,000피를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사실 정말 가장 웃고 있는 네, 업종이 네. 증권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올라갈 룸이 얼마 안 남았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들도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봐야 이분은 돼요? 증시가 고점이라서 예, 여기에서 예. 수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이면은 한 110밖에 없고 이제 룸이 10밖에 없다. 약간 이런 예, 예. 로직으로 말씀하셨나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증권사의 이익은 거래 대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지속되어야 거래 대금이 늘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진짜 엄청난 슈퍼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왜냐면 네.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됐을 수밖에 없어서 1Q 대비 4Q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증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사실 미래증권 빼면 PER 10배 넘는 증권사도 올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를 팔 만한 니즈는 이제 이런 명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상승폭이 이제 좀 완만해질 수는 있겠다. 완만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게 3분기, 4분기를 넘어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연말 갈수록 어떻게 예, 보면 예. 증권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아지잖아요. 아, 네. 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제조업과 증권사는 조금 업태가 다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 상태라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1분기에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Q 대비 지금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 네, 딱히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채권 평가 손도 예전 대비로 좀 이제 뭐 덜 중요하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사를 갖고 있는 금융 주주 입장에서는 은행도 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막 팍팍 튀는 구조가 아닐 수는 네. 있다라고 어렵긴 하는 거죠. 하죠. 근데 그게 한 상반기까지는 팍 튀는 구조가 맞았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좀 많다. 근데 다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20% 빠지고 30% 빠지고 이럴 가능성 낮은 것은 애초에 우리가 그 걱정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높이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박스권의 움직임이나 이제 우리가 상승에 대한 제한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뭐 업황이 완전 깨지고 이런 거는 그쵸. 아닌 거죠. 근데 기대감이 워낙에 있었던 그렇죠. 만큼 네. 아무래도 증권주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보수적으로 그럴 수 변할 있어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신용도 우리가 전 증권사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신용 상당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뭔가 이제까지는 편하게 신용도 같이 들어주고 거래대금 늘면서 확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씩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주가 혹시라도 증권주의 반락을 네. 장의 뭐랄까요 조정장의 시작,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좀 내용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현대차를 또 봤을 때는 밸류 부담이 적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대표적인 또 로봇주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기업이 하나 있죠. 어디죠? LG전자. LG전자. 네네. LG전자가 차트 보니까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예, 예. LG. 오늘 또 뭐 엔비디아랑 뭐 네. 협업을 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LG전자가 네. 할 수 있는 게 되게 LG 그룹이 사실은 이 그 IT의 종합 가전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H100이라고 해서 우리 공기 조절 이런 것들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네. 예,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터의 약간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기차가 이렇게 된다 이러면 파워트레인 회사를 또 이제 LG 마그나가 있기 때문에 LG가 뭐 어떤 IT 분야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리레이팅은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로봇 분야에서 냉정하게 그렇게 대박 난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LG전자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LG 사실 그룹이 뭐 우리 LG전자가 가사일을 도와주는 뭐 그런 로봇 청소기? 것들도 네, 알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LG에서 지금 그 만들고 있는 물류 로봇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온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무신사 저기 대한통운의 곤지암 센터에 네. LG전자의 물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거는 클로이 모델, 네. 클로이 시리즈입니다. LG전자는 클로이 모델을 물류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용으로도 만들고 이런 것인데, 근데 가사용 로봇은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CES에서도 한참 봤는데 네. 아직까지 뭐 실제 가사용을 의미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고요. 네, 근데 오히려 LG 전자보다도 오히려 이노텍 같은 LG 이노텍. LG가 네. 잘하는 게 또 부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뭐 이제 PCB 사업은 확실히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게 뭔가 복잡한 회사, 복잡한 회사로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네. 약간 선의 굵기가 선명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사실 작년부터 네. 어떤 그룹주들의 랠리가 네. 계속 펼쳐졌잖아요. 예. 과거에 이제 한화 네. 많이 났었죠 작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SK그룹주도 그렇고 네. 삼성그룹주도 네. 그러는데 이제는 또 물론 LS그룹주도 있었고 LG 쪽의 네. 그룹주 투자도 괜찮은 가능하죠. 것 같다. 뭐 가능하죠. 현대차 그룹 아까 말씀해 주신 오. 거죠.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그런 테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LG 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안 그룹주 좋지만. 랠리가 저도 이제 연중에 하나씩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 상장 금지가 7월부터 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도 어차피 제 분리할 건데 이쪽이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돼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룹주 내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제 바로 이 주주에 수혜를.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왜 그룹주 랠리가 나오느냐. 네. 상법이 개정돼서 사실상 이제 주주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사 내에서도 누굴 좋게 하기 위해 누구 주가를 빼는 상황이 이제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사에서 홀딩 컴퍼니가 같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다 움직이고 또 나머지 사업회사가 올라가면 NAV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룹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순환 참조고리가 계속 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룹주 랠리가 이어질 것 같고 LG그룹도 그렇고 저는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가능성이 당분간 좀 야, 높지 우리 않을까. 저기 국내 대기업 중에서 그룹으로 하면 또 롯데도 빠지지 않는데 롯데만 쏙 빼서 롯데요? 네. 롯데 뭐가 있죠? 케미칼. 사실 롯데 케미칼 얘기를 제가 하려고 예, 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석화가 또 반짝 살아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1분기에 뭐 레깅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중동발 때문에 네, 네.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적이요? 제가 예. 주가를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 오늘 보고서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향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지만 주가는 지금 두 자릿수가 하락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아니라 AI 트레이딩의 단면이다라 생각을 해요. AI 트레이딩 알고리즘 매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숫자만 보고 데이터 기반의 트레이딩이 나오는데 뭐냐? 이번에 실적 발표 지나면서 실적에 크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네. 나머지는 실적 때문에 크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이거는 납득이 되죠. 네.
우리 전체 코스피의 상장 종목의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이익이 다 반도체 2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익의 비중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많은 펀드에서는 이익만큼 반도체 비중을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거의 한 절반 이상 몰빵은 잘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비중을 보면 롯데케미칼이 자사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죠. 근데 코스피 전체에서 이익 비중을 따지면은 형편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런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닥이 빠지죠. 그리고 바이오가 제일 많이 빠져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긴 적자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AI 트레이딩의 알고리즘 시대에 지금 뭐 미국에서는 30-40%가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약간 F 마인드보다도 T 마인드가 필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냉정하게. 조금 더 냉정하게 숫자만 보고 어. 이게 맞나 그러냐, 네, 그리고 충분히 반영이 된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밸류에이션 보고 실적 성장률 보고 전체 이익에 이 기업의 기여도가 맞는지, 시총 순위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미칼이 구조적으로 쉽게 풀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랄까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네. 예, 완전한 초과 공급이 이번에 우리 만약에 아람코라든지 이런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이 만약에 이러다가 원유 MS 마켓 쉐어가 빠진다 하면은 더 공격적으로 석화로 진출하겠죠. 지금 중국의 공장을 그럴 수 있죠. 짓듯이. 네, 네, 네. 그래서는 그 다음을 생각하면은 저는 석화 기업들은 굳이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거야. 내가 만드는 석화와 납사 유래 물질과 해외 기업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특수 뭐 물질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동일 제품을 네. 마켓에서 경쟁을 하는 제품 이제 기업들은 사지 말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대 초반, 그리고 코스닥은 2%대까지 빠지는데 이게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요즘에 시장 좀 빠지면은 갑자기 그 구간부터 막 흥고석유 같은 막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미터죠. 지금도 딱 10시 네. 구간 지나자마자 제가 흥고석유 차트를 보고 그래요? 있는데 딱 네. 바로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2%까지 하락세, SK하이닉스도 현재 0.5%까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현대차는 심지어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왜 야기되고 있는지, 뭐 어디 갑자기 전쟁 났냐 뭐 이러는데, 그 국제유가가 터야 되는데 지금 선물 기준으로 국제유가를 보면은요. 네. 비슷해요. 예, 소폭 강세 한 0.3% 오르면서 98달러 선. 그러니까 전쟁 터진 관련한 소식은 없고요. 예, 그냥 시장이 아무래도 좀 오늘 정도면은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될 만하죠. 말씀하셨던 그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올라가면 팔고. 예, 오르면 RSI 매매들. 70 보면 AI가 이거 내가 언제 팔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과열입니다. 예, 이렇게 예, 시그널 얘기하죠. 예. 사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8,000 코앞에서 지금 딱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7,999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알고리즘 매매에서도 약간 여기 이 선에서 좀 팔고 좀 현금 매매 좀 해보자, 현금 마련 좀 해보자라는 것들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아주 생각이 듭니다. 뭐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돌리자면 앞자리 팔 바뀌기 전에 못하신 분들, 실제 못하신 분들 좀 사라고. 기회가 또 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혁진 차장님 모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